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 만점받기 프로젝트 오늘이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은 것 같네요. 여러분들 남은 시간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신 분한테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31회, 32회에 이제 출제되었던 문제들 중에서 뭐 이렇게 좀 어렵게 나올 수도 있구나라는 거 한번 보시라고 또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1회 문제인데요. 31회의 1번 문제입니다. 1번. 내용이 어렵다라기보다는 조금 생소한 내용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보시죠. 1번. 우리 공간정보법상 지적공부의 보존 및 보관 방법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1번 지문 보시면요. 지적소관청은 해당 청사에 지적서고를 설치하고, 지적서고 창고, 그죠? 지적서고를 설치하고, 그곳의 지적공부를 영구히 보존해야 한다. 맞죠? 그래서 1번 지문은 우리 앞에 29회 때에서도 지적서고 설치 기준을 물어보면서도 이 지문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지문은 비교적 시험에 잘 등장하는 지문이에요. 그 다음 2번.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지적공부를 해당 청사 밖으로 반출할 수 있다. 2번이 사실 답은 상당히 쉬운 내용이 답이었어요. 우리 시도지사 승인입니다. 시도지사 대도시시장 승인, 즉 상급기관, 우리 지적소관청의 상급기관의 승인 얻어서 그 다음 지적공부를 반출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 승인 아니다라는 거죠. 3번 지적소고는 지적사무를 처리하는 사무실과 연접하여 설치해야 한다. 그래서 아까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를 아무 말 없을 때는 당연히, 그리고 여기에서도 보시면 정보 처리 시스템을 통해서 기록 저장한 지적공부는 제외한다. 즉 전산화되지 않은 지적공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얘는 당연히 지적소고라는 창고에 연구 보존하셔야 되고, 지적소고라는 창고는 그 지적을 담당하는 그 사무실과 연접해서 설치되어 있어야 된다 라는 거 3번도 맞고요. 그 다음 4번 지적도면은 지방부여지역별로 도면번호 순으로 보관하되 각 장별로, 제가 그랬죠 여러분, 지적도면 전산화되지 않는다. 얘는 전산화된 게 있다 하더라도 법적 효력을 인정하지는 않는다라는 거. 지적도면, 지적도 임야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들은 장별로 그 장별로 보호대에 넣어서 연구 보존하셔야 되니까 보호대에 넣어서 연구 보존하여야 한다. 그 다음에 5번 질문 보시면 4번과 5번이 아마 요것 때문에 제가 지금 이 1번을 보는 건데, 나중에 좀 이따 또 보시겠지만 우리 32회 때도 이 부분이 한번 출제가 됐었어요. 시험에 잘 안 나오는 부분인데 잠깐 제가 연역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제 지적공부라고 하는 게 최초에는요 부책식이었어요. 지적공부의 형태가 이 부책이 뭐냐면 말 그대로 책이다라는 거죠. 책. 그래서 이 부책식을 다른 말로 장부식이라고도 해요.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가계부 생각하시면 돼. 그러니까 책 형태로 돼 있더라라는 거죠. 그럼 이 책 형태의 단점이 뭐냐면 넣고 빼는 게 안 돼. 그죠? 넣고 빼는 게. 뭐 예를 들어 폐쇄시킨다. 그걸 뜯어내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부책식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나온 게 이제 뭐냐면 카드식이에요. 카드식이 뭐냐면 낱장 형태로 돼 있어.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펀치로 구멍 뻥 뚫어서 바인더, 철근으로 묶는다 이 말이지. 이제 이게 카드식입니다. 이제 장부식의 부책식의 단점을 보완했죠. 넣고 빼는 게 좀 자유롭다 이 말이죠. 그리고 이제 이어서 전산화돼 버립니다. 이해하시겠죠? 이게 우리 등기부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이런 식으로 이제 발전해 나왔거든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이제 오래전에 이제 만들었던 그 부책식의 경우에는 보관상자에 넣어서 연구 보존해. 보관상자에 넣어서. 그 다음에 이 카드식의 경우에는 100장 단위로 바인더가 이제 철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묶는다면 100장 단위로 묶어서 역시 연구 보존하고요. 바인드 넣어서 연구 보존하고, 아까 그냥 부책식은 그냥 보관상자에 그냥 넣어서 바로 연구 보존하고. 아시겠죠? 뭐 전사는 당연히 전사는 그 파일 형태로 연구 보존합니다. 그래서 5번 질문 보시면 카드로 된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전명부, 대지구등록부 및 경계점 좌표등록부는 100장을 단위로 해서 바인더에 이제 묶는다 이 말이지. 이게 카드식이니까. 부책식이면 그냥 종이 상자에 바로 넣어서 보관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100장 단위로 넣어서 보관해야 된다. 옳은 지문이죠.
그래서 답은 사실 쉬웠는데 4번, 5번 지문 이게 이제 좀 생소할 수 있으니까 같이 한번 보자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 또 드리는 겁니다. 자, 4번이요. 31에 4번인데 내용은 간단한데 역시 좀 시험에 잘 출제되지 않는 부분을 그 당시에 이제 출제가 있었어요. 우리가 이제 잘 출제되는 것들은 여러분들도 많이 보시니까 이제 익숙해서 웬만한 분들은 다들 그냥 맞추시죠. 근데 이렇게 조금 생소한 것들이 이제 시험에 나오면 여러분들이 만점을 받기 위해서는 이제 이런 것까지 좀 챙겨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4번 보시면요. 우리 지적소관청이 축적변경 시행공고를 할 때 일단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 항상 실무적인 일은 누가 한다? 지적소관청이 합니다. 그 다음 이 축적변경에 있어서 중대한 사항의 심의 의결 판단은 누가 한다? 축적변경위원회가 합니다. 그래서 그 점 일단 명심해 두시고 그러면 이제 시행공고 당연히 실무적인 일이니까 지적소관청이 하셔야 되는데 자, 공고해야 할 사항으로 틀린 것은 답만 바로 체크해요. 답은 3번입니다. 여러분 축적변경의 경우에 시행자 우리 축적변경은 여러분 개발사업 아니에요. 개발사업 아닙니다. 지적공부의 지적도면을 이제 좀 더 정밀도가 가장 높은 500번을 1의 축척으로 도면 새로 작성하는 것이지 뭐 개발 사업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사업 시행자 선정 이런 거 아니에요. 당연히 축적변경은 지적소관청에서 하는 겁니다. 뭐 시행자 선정 이런 거 시행자를 선정하기 위한 평가 방법 얼토당토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건 우리 시행공고의 사항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 외에 다른 축적변경의 목적이라든지 그 다음에 시행지역, 뭐 시행기간, 그 다음에 시행에 관한 뭐 세부 계획 이런 것들 당연히 시행 공고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4번 보시면 뭐 시행에 따른 청산 방법 면적이 늘어나신 분, 줄어드신 분 그 면적에 대해서 면적의 증감에 대해서 청산하셔야 되거든요. 돈을 받아가거나 내거나 하셔야 된다 이 말이죠. 이런 청산 방법이라든지 그 다음 뭐 소유자 협조 등에 관해서 소유자 뭐 협조하셔야 돼요? 우리 축적변경 시행하게 되면 경계점 표지 설치하셔야 되거든. 왜 측량하려면 경계점 표지 설치하고 우리 축적변경 측량 들어갑니다. 그래서 시행공고를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해당 토지 소유자 등은 경계점 표지 설치하셔야 되거든. 아시겠죠? 이런 것들 당연히 협조에 관한 사항 이런 것들은 우리 축적변경의 시행공고 사항이다. 답은 3번이다. 그죠? 자, 이제 16번 문제입니다. 이제 등기 문제인데요. 역시 30 우리 1회 때도요. 이제 권리자, 의무자에 관한 사항을 시험에서 한번 물어봤는데 16번은요. 절차법상 즉 우리 등기법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실체법, 민법 말하는 거 말고 절차법상 권리자와 의무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실체법상 권리자 의무자는 청구권이 있느냐. 그 청구권이 있으면 권리자, 그 청구 의무가 있으면 그 청구권에 대한 의무가 있는 자를 의무자라고 합니다. 그건 실체법상이고요. 즉 청구권에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가지고 이제 판단하는 거고 절차법상 권리자 의무자는 등기부를 기준으로 형식적으로 이익을 얻는 당사자를 권리자, 그 다음 불이익을 입는 당사자를 의무자라고 합니다. 경제상 유불리 따지는 거 아니라고 그랬어요. 등기부를 기준으로. 그러면 지금 절차법상 권리자 의무자를 이제 물어보는 거니까 이제 등기부를 기준으로요. 자, 한번 보자고요. 기억 보시면 갑소유로 등기된 토지에 설정된 을명의의 근저당권을 자, 을명의의 근저당권을 병에게 이전을 한대요. 근저당권을 이전한답니다. 그러면 이제 근저당권이 등기부의 을에서 누구 앞으로 이전 등기 넘어가는 거예요? 병 앞으로. 따라서 등기부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제 병이 이제 근저당권자니까 근저당권 이전 등기되면 병이 근저당권자예요. 그래서 병이 등기부상 유리하다 그죠? 이익을 얻는 당사자, 권리자. 그다음에 을이 등기부상 불이익. 이제 근저당권이 을에서 병으로 넘어가니까 의무자. 그래서 을이 의무자, 병이 권리자죠. 그래서 등기 의무자는 을이다라고 했으니까 맞네요. 기억은 옳은 지문. 니은 보시면요. 갑에서 을로, 을에서 병으로 순차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졌으나, 그러니까 이제 갑에서 을, 자, 갑에서 가려, 이제 을, 병으로 순차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졌으나, 을명의 등기가 원인 무효이다. 야, 얘가 무효래요. 을의 등기가 원인 무효다. 무효이면 임을 이유로 갑이 병을 상대로 병명의 등기를 말소하는 확정 판결. 을이 무효니까 우리 부동산의 경우에는 선의 취득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병의 등기도 이제 여기 얘도 무효인데
자, 일단 여기서 여러분 알아두셔야 될 거. 그러면 갑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말소시켜야 되는 거 누구부터 먼저 말소시켜야 된다? 을이다, 병이다. 먼저 선행에서 말소는 누구부터? 병부터. 등기는 항상 연속성이 유지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을의 등기를 어느 한순간에도 을의 등기를 먼저 말소시킬 수는 없어. 단절이 생기면 안 돼. 그래서 당연히 갑은 병부터 먼저 선행해서 말소해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병의 등기를 말소해야 되니까 우리 말소 판결을 받아가지고 지금 말소 신청을 하는 그 청구권자는 누굽니까? 갑이죠. 병의 등기 지금 말소 판결을 받은 거 갑이에요. 즉 실체법상 권리자는 이 병의 등기 말소에 있어서 자, 이 병의 등기 얘를 말소합니다. 이 말소에 있어서 실체법상으로 권리자, 즉 말소 청구권을 가진 자는 갑이죠. 갑이죠. 얘는 실체법상 권리자. 다만 병의 등기를 말소하게 되면 자, 등기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갑을 병으로 등기가 돼 있어. 근데 병의 등기 지워. 그러면 현재 등기부상 소유자는 누가 돼 버려? 을이 된다 그죠. 따라서 을이 절차법상, 이 을은 절차법상 권리자가 되는 거죠. 절차법상 권리자. 이 갑이라는 사람은 병의 등기 말소에 있어서요. 얘는 실체법상 권리자가 되는 거지. 그죠? 따라서 그 판결에 따른 등기에 있어서 등기 권리자, 지금 절차법상 권리자 물어보니까 절차법상 권리자는 갑이다 하니까 니은은 X네. 절차법상 권리자는 을이죠. 갑은 실체법상 권리자다.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요. 또 디귿 보시면 채무자 갑에서 을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졌으나 채무자 갑에서 을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졌으나 갑의 채권자 병이 등기 원인이 사행의 임무를 이유로 그 소유권 이전 등기의 말소 판결을 받은 경우에 그 판결에 따른 등기에 있어서 등기 권리자는 갑이다. 디귿은 맞네요. 일단 결론부터 디귿은 맞네. 자, 이제 무슨 이야기냐? 갑에서 을로 이전 등기가 돼 있어. 갑에서 을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어 있는데, 자, 문제는요, 이 병이라는 사람이 이 갑의 채권자야. 돈 받을 게 있는 금전 채권자라는. 그러면 이제 아마 여기 여러분들 이러실 거예요. 여기 금전 채권자란 말 없는데? 그렇죠? 금전 채권자라는 말 없죠? 사행의 취소는요, 반드시 이 채권자는 금전 채권자임을 전제로 합니다. 금전 채권자만이 사행의 취소를 할 수 있거든요. 어쨌든 뭐 그건 여기 우리 시험에서 지금 중요하게 다루는 논점은 아니고 민법의 내용이에요. 자, 어쨌든 자, 금전 채권자 얘 갑이 지금 갑에서 을로 이전 등기. 야, 갑이 네 부동산 소유자였는데 이걸 을에게 넘겨줌으로 인해서 이거 이제 돈으로 바꿔버린 거지. 그럼 돈으로 바꿔버리게 되면 갑은 그죠? 그 돈 쉽게 써버릴 수도 있고 잃어버릴 수도 있어. 그러면 이 병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야, 이거 판 거 이거 내 채권자의 나를 해하는 행위야. 사행이다 라고 충분히 볼 여지가 있습니다. 우리 대법원 판례예요. 그래서 이 경우에 병은 갑에서 을로 이 등기를 취소시킬 수가 있어요. 누가? 병이라는 사람이. 이걸 우리는 사행의 취소라고 합니다. 이 사행이 채무자의 이 갑이라는 사람이 병의 채무자인데 이 채무자의 이 매매 행위가 이 병을 해하는 행위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어쨌든 말소 판결을 받은 경우에 그럼 그 판결에 따른 등기에 있어서 지금 갑에서 을로의 등기인데 을의 등기 지운다 그죠? 을의 등기 말소 자 지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소에 있어서 자 생각해 보죠. 말소에 있어서 의무자는 누굴까? 지금 을의 등기 지워. 의무자는 누굴까? 을이 의무자죠. 을의 등기 지우는 거니까. 지금 그러면 우리 절차법상 역시 권리자는 누굴까요? 을의 등기가 지워지게 되면 소유권은 바로 누구에게 기속이 돼? 등기부상, 을 등기 지웠어. 그 전에 소유자는 갑이었어. 누가 소유자예요? 갑이. 따라서 갑은 이 을의 등기 말소에 있어서 갑이 절차법상, 당연히 절차법상 권리자가 되겠네요. 물론 이 신청은 병이 아니니까 우리 실체법상 권리자는 병이고. 아시겠죠? 그래서 등기 권리자는 갑이다 하니까 맞네요. 그래서 기억과 디귿이 옳은 지문이네요. 16번. 상당히 좀 난이도 높은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자, 23번, 역시 31회 23번 문제인데, 역시 올해 시험에도 얼마든지 등장할 수 있는 내용이고요. 근데 그 당시에도 지문 길이는 길지 않았지만 상당히 난이도가 있는 내용입니다.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근저당권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도 여러분들에게 강조를 드렸지만 우리 근저당권은요, 계속적 계약입니다. 마이너스 통장 생각하시라고 그랬어요. 근저당권. 그 다음에 저당권은요, 일시적 계약입니다. 저당권은 일시적 계약. 돈 한 번 빌리는 거다 이 말이지. 그게 저당이거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그거 구별하셔야 돼요. 저당은 일시적 계약이야. 저당은 일시적 계약.
따라서 저당권은 일시적 계약이니까 저당권에 있어서는요, 변제기, 그 다음 이자 약정, 이런 것들이 얘가 임의적 기록상이에요. 저당권은 변제기와 이자. 일시적 계약이니까 변제기. 그 다음 돈 빌릴 때 이제 그 이자. 자, 그런데 존속기간, 저당권에 있어서는 존속기간, 이 존속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적 계약을 전제로 하거든요. 따라서 존속기간은 아예 등기사항이 아니다라는 거. 구별하셔야 돼. 뭐라? 근저당이다. 우리 근저당권은요, 근저당권은 당연히 계속적 계약입니다. 근저당권은 계속적 계약입니다. 따라서 이제 반대가 되는 거지. 존속기간, 얘가 임의적 기록상이에요. 우리 필수적 기록상은 아시죠? 책체. 필수적 기록상 채채. 채권액과 채무자. 그 다음 근저당권 같으면 채권 최고액과 채무자. 얘는 필수적 기록상이고. 이 존속기간은 근저당권에서는 임의적 기록상이에요. 그런데 자, 우리 변제기, 아까 변제기는 제가 일시적 계약을 전제로 한다라고 했습니다. 거기다가 뭐 이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근저당권 같은 경우는 아예 등기사항이 아니다. 왜? 이자 같은 경우에는 채권 최고액의 범위 내에 다 포섭이 되거든요. 아시겠죠? 이자, 지연배상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채권 최고액의 범위 내에 포섭이 돼. 그러니까 아예 등기사항 아니다라는 거. 즉 반대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다시 근저당권에 약정된 존속기간은 등기사항이 아니다라고 했으니까 근저당권에 있어서 존속기간이 등기사항이 아니다? X지. 존속기간은 등기사항이죠. 근데 만약에 이걸 저당권이라고 나왔으면 저당권의 경우는 존속기간은 등기사항 아니다. 그러면 맞아요. 근데 근저당권은 존속기간이 등기사항입니다. 다만 임의적 기록상일 뿐이다라는 거죠. 2번 보시면요. 피담보채권의 변제기는 지금 근저당권이라고 했으니까 변제기는 등기사항이 아니다. 2번이 맞네. 변제기는 저당권에 있어서 등기사항이지 근저당권의 등기사항 아니에요. 일시적 계약, 변제기, 그러니까 저당권이다. 그 다음 3번 보시면 지연배상액은 등기하였을 경우에 하나여 근저당권에 의해 담보된다. 3번도 틀렸네. 우리 근저당권은요, 이자 이런 것들 등기사항 아니라고 그랬어요. 채권 최고액의 범위 내에 지연배상 이런 것들 전부 다 포섭이 됩니다. 그래서 채권 최고액 범위 내에 포섭이 되니까 별도로 등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등기했을 경우에 하나여 담보된다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X. 4번 1번 근저당권의 채권자가 여러 명인 경우 그 근저당권 설정된 게 채권 최고액은 하나만 단일성 원칙. 우리 근저당권의 경우에 채권 최고액은 순위번호 하나에 채권 최고액은 반드시 하나만 기재돼 있어야 돼. 채권자가 수인이거나 채무자가 수인이라고 해서 구분해서 절대 기록할 수는 없다라는 거. 구분해 기재한다라고 했으니까 X. 그 다음 5번 채권자가 등기 절차에 협력하지 아니한 채무자를 피고로 하여 등기 절차 이행을 명하는 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에 판결받게 되면 당연히 단독으로 신청을 하죠. 그래서 채권자와 채무자는 공동으로 그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신청해야 된다. X네. 판결받았으면 단독 신청. 그 판결받았으면 승소한 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합니다. 따라서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31의 문제는 이 정도까지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32회 문제인데요. 32회는 지적이 아주 쉬웠다라고 이제 평가를 합니다. 물론 뭐 그 앞에도 뭐 특별히 어려웠던 적은 거의 없고요. 뭐 29회 때 아까 뭐 지적 서고 설치 규제 이런 것들 많이 놀리겠죠. 그죠? 12번 문제 역시 뭐 이 문제가 가장 난이도 높았던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앞에서도 나왔던 내용들이 상당히 뭐 반복되는 내용이긴 한데 같이 한번 보시죠. 우리 공간정보법상 설명으로 옳은 것, 모두 옳은 것은 기억 보시면 지적소고는 지적사무를 처리하는 사무실과 연접하여 설치해야 한다. 맞죠? 연접. 그 다음에 니은 보시면 지적소관청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난을 피하기 위한 경우, 필요한 경우에는 지적공부를 해당 청사 밖으로 반출할 수 있다. 맞죠? 천재지변의 경우에 이에 준하는 재난 뭐 당연히 반출할 수 있고 또 시도지사, 대도시시장 승인 없더라도요 반출할 수 있다라는 거죠. 니은도 맞네요. D급 보시면 지적공부를 정보처리 시스템을 통해서 기록 저장한 경우 자 정보처리 시스템을 통해서 기록 저장했다? 전산화된 지적공부다 이 말이지. 그러면 관할 시도지사, 시장구청장은 그 지적공부를 지적정보관리체계에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맞죠? 자, 요 특히 이제 D급 부분이 조금 난이도가 높은 지문입니다. 주의하셔야 될 것은 잘 생각하셔야 돼. 자, 우리 지적 공부예요. 지적 공부. 전산화, 정보 처리 시스템, 전산화된 지적 공부 이야기하는 건데 연구 보존, 전산화의 경우에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뭐가 단점이냐면 바이러스 먹으면 한 방에 전체가 날아가 버려. 그래서 전산화된 지적 공부는요. 우리 시장군수구청장, 여러분 시장군수구청장이 누구예요? 지적소관청. 지적소관청. 너는 지적을 담당하는 자니까 당연히 연구보전. 그래도 불안해. 그래서 그 위에 있는 시도지사 너도 연구보전해. 시도지사 너도 연구보전해. 그래도 불안하니까 그 위에 있는 국토교통부 장관 너는 복제 시스템 구축해도. 아시겠죠? 그러니까 삼중으로 막 이렇게 복제본을 안전을 대비해서 이렇게 현재 법에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하실 것은 지금 연구 보존이잖아요. 그 보존의 주체는 시도지사가 들어가. 그런데 주의하실 것은 열람 등본 발급받는데 이때 시도지사한테 신청 그건 안 돼. 시도지사가 열람 등본이나 발급하고 계실 분은 아니다라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D급. 자, 역시 옳은 지문이고요. 그 다음 리을. 앞에서도 우리 31회 때도 나왔던 지문인데 그죠? 카드로 된 토지대장. 이제 그건 아시죠? 카드. 저 전에 제가 부책식이 썼고, 그러니까 카드식. 그 다음에 이제 전산하다, 그죠? 카드로 된 거는 이제 바인더로 묶어서 그 바인더에 연구 보존해야 되는데, 100장 단위로. 그리고 이걸 200장으로 이렇게 바꿔서 틀린 지문으로 냈네요. 100장 단위로 보관해야 된다. 그냥 부책식은 그냥 보관 상자에 넣어서 연구 보존하고, 그 다음에 카드식은 낱장이니까 얘들은 100장 단위로 묶어라. 라는 거죠. 그래서 기억력 이것이 답이네요. 18번 문제입니다. 갑은 을과 을 소유 A 건물에 대해 전세금 5억 원, 그 다음 기간 2년으로 하는 전세권 설정 계약을 체결하고, 기간을 2년으로 하는, 그죠? 전세권 설정 계약을 체결하고, 공동으로 전세권 설정 등기를 신청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갑은 이제 을 소유 A라는 건물에 대해서 이제 그럼 갑이 이제 전세권자고 을이 전세권 설정자, 즉 소유자다, 그죠? 자, 틀린 거 1번. 등기관은 전세금을 기록해야 된다. 전세권에 있어서 전세금은 필수 요소입니다. 반드시 기재해 주셔야 되지. 그 다음 2번 지문. 요 2번 지문 때문에 그 당시에 작년에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수험생분들이 지금 헷갈려 하셨대요. 2번이 등기관은 존속기간을 기록하여야 한다. 옳은 지문입니다. 2번 지문 때문에 이제 왜 고민하는가요? 존속기간은 필요적 기록상이에요? 임의적 기록상이에요? 임의적 기록상입니다. 존속기간은. 그러니까 이제 수험생분들은 존속기간을 기록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지금 하해야 한다. 그것 때문에 또 미치겠는 거야. 자, 여러분. 임의적 기록상의 의미를 똑바로 아셔야 돼요. 임의적 기록상이라는 게 뭐냐면 이 원인된 계약서 내용에 그 내용이 있으면 등기관이 기재해 주고요. 없으면 안 해도 된다는 거야. 근데 만약에 필요적 기록상인 경우에는 만약에 그 내용이 빠져버렸어. 그러면 등기관은요. 아예 등기를 받아줄 수가 없다. 각하시킨다 이 말이에요. 그게 필요적 기록상이고요. 아까 임의적 기록상은 있으면 기재해 주셔야 합니다. 없으면 안 해도 된다는 거야. 근데 지금 보세요. 자. 전세금을 5억으로 하고 기간을 2년으로 하는 전세권 설정 계약을 체결하고, 그럼 계약에 이 기간을 약정으로 하는 계약의 내용이 들어와 있다 이 말이지. 존속기간이 계약에 들어와 있어. 그 원인 서면에 그 계약의 기간이 있습니다. 그러면 등기관은 기재해 주셔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게 임의적 기록상이라고. 근데 만약 계약서에 이게 없어. 그러면 안 적어줘도 된다는 거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2번 옳은 지문으로 판단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 3번. 전세권 설정 등기가 된 후에 우리 전세금 반환 채권의 일부 양도를 원인으로 한, 자, 전세권 설정 등기가 되고 전세금 반환 채권, 이제 돈을 뜯어낸다 이 말인데, 전세권이 소멸한 후에 이제 남은 건 돈밖에 없으니까 그때는 돈을 뜯어낼 수 있습니다. 이제 남은 건 돈밖에 없으니까요. 다만 소멸하기 전에 전세권이 등기되고 전세권이 소멸하기 전에 전세금 반환 채권 양도, 일부 양도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전세권이 소멸하기 전에, 즉 존속기간이 만료되기 전에는 전세금 반환 채권 양도 또는 반환 채권 일부 양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소멸하기 전에는. 소멸한 후에는 가능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등기가 된 후에 전세권 반환채권의 일부 양도를 원인으로 한 전세권 일부 이전 등기를 할 때라고 되어 있으니까 얘는 전제 자체가 뭐냐? 아, 전세권은 이미 소멸하였음을 전제로 하는구나 이 말이지. 전세권 반환채권을 일부 양도한다니까. 소멸했음을 전제로 합니다. 소멸하기 전에는 전세금 반환채권 일부 양도 안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할 때는, 그때는 일부 양도할 때는요, 저당권이건 전세권이건 간에 일부 양도할 때는 그 양도액도 기록합니다. 아시겠죠? 예, 3번 옳은 질문이고요. 자, 그 다음에요, 이제 위로 다시 4번 질문 볼게요. 4번 질문. 전세권 설정 등기가 된 후에 건물 전세권의 우리 존속기간이 만료되어 법정 갱신이 된 경우 갑은 존속기간 연장을 위한 변경 등기를 하지 않아도 그 전세권에 대한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할 수 있다. 아, 4번이 틀렸네. 수업 시간에도 많이 강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소유권하고요, 소유권, 그 다음 지상권, 요 전세권은요, 요 세 가지는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는 권리예요. 그러면 이제 저당권이 생기는 거지. 설정이라는 게 만들어서 준다 이 말이야. 자, 여러분, 공통점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우리 이 소지전 세 가지. 소유권은요, 사용 수익 처분의 권능을 가지고, 그 다음 우리 지상권 사용 수익의 권능을 가집니다. 전세권도 마찬가지로 사용 수익의 권능을 가지죠. 그럼 공통점 여러분 찾으셨나요? 아, 사용 수익의 권능이 있는 권리를 그때 담보 제공하면 그 담보권을 저당권이라고 하는구나 이 말이에요. 사용 수익의 권능이 없으면 그러면 더 이상 저당권 설정 못해요. 그러면 4번 질문 보시면 4번 전세권 설정 등기가 된 후에 건물의 전세권이 존속기간이 만료가 됐어. 그럼 존속기간이 만료가 되면 더 이상은 사용수익의 권능이 있어요, 없어요?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없어. 그러니까 지상권과 전세권은 존속기간이라는 게 있으니까 만약에 기간이 만료가 돼버리면 더 이상 저당권 설정 못해. 소유권은 존속기간이 없으니까 그런 게 없고, 아시겠죠? 자, 그래서 만료돼요. 법정 갱신이 됐다라는 거. 법정 갱신. 법정 갱신이 뭔지 아시겠죠? 서로 간에 일정 기간 이내 아무런 의사표시가 전세권 설정자, 전세권자 의사표시가 없으면 그대로 묵시적으로 다시 갱신됩니다. 그걸 이제 법정 갱신이라고 해요. 자, 그럼 법정 갱신이 된 경우 갑은 존속기간을 연장하는 변경 등기를 하지 않아도 안 돼요, 안 돼. 존속기간을 연장하는 변경 등기를 해야 돼. 왜냐면 등기는 요식행위니까 이제 전세권을 연장을 하는 변경 등기를 해야, 그래야 이제 용익의 권능이 생기는 거거든. 아시겠죠? 그래서 변경 등기를 하고 이제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지 않아도 설정할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4번이 X. 5번 질문 보시면 전세권 설정 등기가 된 후에 갑과 병이 A 건물의 일부에 대한 전전세 계약에 따라 전세권 설정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자, 그 건물 일부다, 그죠? 우리 용익권의 경우에 부동산 일부에 설정 가능합니다. 다만 일부에 설정하실 때는 뭐 첨부하셔야 된다? 도면을 전자적인 방법으로 제공해 주셔야 돼. 다만 우리 일반인, 우리 자연인 중에서 이제 자격자 대리인 제외하고 우리 일반인 분들은요, 전자적인 방법으로 제공하기 힘드니까 그냥 서면으로 도면 그려서 내시면 등기관이 전산화 시켜줍니다. 스캔해준다 이 말이지. 어쨌든 원칙은 도면, 부동산 일부의 용익권 설정할 때 도면을 전자적인 방법으로 제공해 주셔야 되는데, 자, 신청하는 경우 그 부분을 표시한 건물 도면을 첨부 정보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라고 했으니까 5번이 옳은 질문. 아까 틀린 거 찾으라고 했으니까 4번이 틀렸다. 그죠? 자, 19번 문제, 이제 32회 때 19번 문제인데요. 일단 올해 시험 33회 시험을 대비를 하는 측면에서는 이 19번 문제는요, 올해 시험 33회는 출제될 가능성이 없어요. 보통 우리 소유권 외의 권리 하면 용익권과 담보권 크게는 두 가지로 구분하는데, 얘들이 12문제 중에서 각각 한 문제에서 보통 2문제에서 3문제 정도 출제가 되거든요. 근데 특히 담보권에서 우리 공동저당이 지금 작년에 시험에 나왔으니까 올해는 별로 시험에 나올 가능성은 없습니다. 다만 뭐 이런 문제도 나와서 여러분들이 한번 또 대비를 해볼 필요는 있기 때문에 같이 문제를 한번 봅니다. 을은 갑에 대한 동일한 채무의 담보를 위해 자신 소유의 A와 B 부동산에, 그러니까 을이라는 사람이 A와 B라는 부동산 두 개를 가지고 있더라 이 말이죠. 갑 명의의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하였다. 자, 그럼 갑이 이제 저당권자다. 갑이 저당권자다 이 말이죠. 을은 저당권 설정자.
자, 그 후 A 부동산에는 병명이의 이 중에서 A라는 부동산에는 병이라는 사람이 이 갑보다 후순위 이제 저당권자다 이 말이죠. 저당권자로 현재 등기가 되었다. 자, 이에 관한 설명으로 이제 틀린 것은 자, 그러면 이제 자, 1번 을이 갑에 대한 동일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추가로 C라는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 설정 등기를 여기다가 추가적으로 이제 C라는 부동산에 대해서도 저당권 설정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관은 C 부동산에 저당권 설정 등기 및 C 부동산에 당연히 저당권 설정 등기 하셔야 될 거고 그다음 AB 부동산의 저당권 설정 등기 끝부분에 공동담보라는 뜻을 기록해야 한다. 1번이 X입니다. 1번이 일단 틀린 지문이에요. 왜냐하면 C라는 부동산은 이제 새로 설정하는 부동산이야. 저당을. 어차피 하나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거니까 공동저당입니다. 이건 공동저당. 그러면 한번 이제 용어를 한번 잠깐 살펴보면 우리 AB는 한꺼번에 했다, 그죠? 한꺼번에 설정했어요. 그래서 이걸 창설적 공동저당이라고 해요. 그리고 C는 나중에 추가한 거다, 그죠? 그래서 C를 이제 추가적 공동저당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AB는 한꺼번에 창설적, 그 다음에 C는 나중에 이제 추가적으로 들어왔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 이제 C라는 이제 부동산의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할 때는 당연히 AB와 같이 공동저당이라는 뜻을 당연히 기재해 주셔야 돼. 자, 그런데 문제는 지금 AB 부동산에는 이미 저당권 설정 등기가 끝났다 이 말이죠. 각각 A 부동산과 B 부동산에 등기가 끝났어. 그런데 이걸 또 거기다가 뭐 끼워넣기, 건드리게 하기는 그건 좀 그렇다는 거야. 특히 예전에 종이등기부 시절에는 더더욱 그랬습니다. 이미 종이등기부 시절을 생각해 보시면 이미 하나의 순위분의 등기가 끝났어. 근데 여기다 뭔가 중간에 더 끼워 넣어? 그건 안 된다. 그래서 AB 부동산에는요, 공동담보라는 뜻을 AB 부동산, 기존에 있는 부동산에는 부기등기 형식으로 공동담보라는 뜻을 기재해 주셔야 돼. 그냥 C 부동산에는 그냥 이 기타 상란에 한꺼번에 그냥 같이 AB랑 같이 공동저당이다 기재해 주시면 되는데 AB 부동산에는 부기등기로 기재해 주셔야 된다. 왜? 이미 앞에 AB 부동산 등기가 끝났으니까. 이미 등기가 끝났는데 거기다가 뭔가 이 기타 상단에다 끼워놓고 이건 좀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별도로 부기등기합니다. 근데 지금 그냥 공동담보라는 뜻을 그냥 한꺼번에 다 각각 여기다 기록하면 된다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1번은 X로 보셔야 돼. C는 그냥 공동담보라는 뜻을 기록하면 되는데 AB는 부기등기해서 별도로 공동담보라는 뜻을 기재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1번은 X로 보는 것이 당연히 뭐 타당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병이 을의 채무 일부를 갑에게 변제하여 그 대위 변제를 이유로 저당권 일부 이전 등기가 신청된 경우 저당권 일부 우리 앞에서도 나왔네요. 저당권 일부 이전 등기 할 때는 반드시 그 양도액 뭐 변제액 기록해야 한다. 옳은 지문이고요. 그 다음에 3번 을이 변제하지 않아 갑이 우선 A 부동산을 경매하여 갑이라는 사람이 저당권자 갑이 경매하여 변제받은 경우에 병은 후순위 저당권자로서 아까 병은 A 부동산의 후순위 저당권자다 그죠. 갑이 선순위고 대위 등기를 할 때 그래서 후순위 저당권자는 다른 공동저당 부동산에 대위할 수 있습니다. 이 갑은 다 다른 부동산에도 다 저당권자니까 병은 이제 A라는 부동산에만 저당권자거든. 그러면 안 분배당했으면 한꺼번에 경매가 들어가서 안 분배당했으면 가장 공평한데 이게 따로 A 부동산만 먼저 20배당 할 수도 있으니까 그건 이제 갑의 선택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20배당 한 경우에는 그러면 이 병이라는 사람이 이 A 부동산에 대해서 갑이 자신의 채권 금액을 다 가져가 버리니까 B, C라는 부동산에 대해서 병이 대위한다 이 말입니다. 후순위 저당권자로서 대위 등기를 할 때는 갑이 변제받은 금액과 그다음에 그 매각대금 왜냐면 매각대금에 따라서 안분해서 이제 비율해서 부담의 범위를 정하거든요. 뭐 그래서 그거는 민법에서 배우시고 우리 등기법에서 뭐 그런 부분들은 중요한 사항은 아니고요. 어쨌든 그래서 대위 등기를 할 때는 갑이 변제받은 금액 갑이 얼마 변제받았는지 그래서 그 변제받지 못한 금액을 한도로 해서 다시 BC 부동산에 대해서 병이 대위하는 거니까 당연히 변제받은 금액 기재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 매각대금, 안분 비율 정해야 되니까 매각대금 이런 것들 대위 등기할 때 당연히 들어가야 될 사항이다라는 거죠. 4번 갑에 대한 을의 채무가 증액이 되어 CD 및 E 부동산 그러면 채무가 증액이 돼서
C에 E까지. 그럼 부동산이 지금 몇 개가 돼버렸어요? 5개가 됐네. 5개가. A, B, C, D, E 5개. 그럼 5개가 되면 공동담보 목록이란 걸 작성합니다. 5개 이상부터. 공동담보 목록을 당연히 전자적인 방법으로 작성을 하고 1년마다 그 번호를 새로 부여해야 한다. 사실은 개인적인 생각으로 4번 지문에서 요 1년마다라는 표현이 법에 지금 이 표현이 있는데 이 법의 표현을 지금 여기 문제 지문에 옮길 때 조금 애매하게 옮긴 측면이 있습니다. 오해하기가 쉬워요.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 공동담보금 이제 목록이란 걸 따로 등기관이 작성을 하고요. 등기부에는 목록 번호만 기재를 해. 근데 이 목록 번호를 부여할 때 1년을 단위로 해서 번호를 부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1년마다라는 게 이제 법에서 규정이 나와. 무슨 이야기냐면 예를 들어서 올해다. 그러면 공동담보 목록의 번호가 2022 다시 얼마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럼 이제 내년부터 되면 2023 다시 얼마 공동담보 목록을 만약에 작성하게 되면. 근데 4번 지문은 오해할 여지가 있어요. 여기서 1년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공동담보 목록의 번호가 1년마다 새로 번호가 바뀌는구나 이렇게 오해할 여지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4번 지문은 조금 적절하지 않았던 표현인 것 같기는 한데 어쨌든 출제자의 취지는 공동담보 목록의 번호는 1년을 단위로 해서 번호를 부여한다. 그래서 올해 만들면 2022 다시 얼마. 그럼 내년에 그게 또 2023 다시 해서 번호를 바꾼다는 말이 아니라 아시겠죠? 한번 정해지면 이제 그 번호로 가는 건데 당연히 그 번호를 부여할 때 앞에 2022 하고 다시 이제 요 1번, 2번, 3번, 4번 올해 만들어진 것들은 그럼 내년에 만들어진 건 다시 2023 다시 또 1번부터 시작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 1년마다 번호를 새로 부여한다. 그래서 뭐 출제자의 의도를 뭐 생각을 하면 뭐 4번도 옳은 지문으로 볼 수는 있겠습니다. 근데 표현 자체가 조금 애매하다. 그래서 1년을 한 번 번호 부여하면 내년에 번호 다시 부여하고 그런 말 아니에요. 한 번 번호 부여하면 이제 영원히 이제 그렇게 가는데 다만 이 뒤에 오는 게 1년을 단위로 해서 번호를 이제 새로 계속 부여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5번 지문 보시면 병이 후순위 저당권자로서 대위 등기를 할 경우 갑이 등기 의무자가 되고 병이 등기 권리자가 되어서 공동으로 신청을 해야 한다. 5번도 맞네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대위 등기, 공동저당 뭐 이런 부분들 대위 등기도 다 마찬가지고요. 올해 시험에는 일단 별로 출제 가능성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이런 게 있었구나라는 것만 해주시면 되고 사실 19번 문제는 별로 신경 쓰실 필요 없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올해 2022년 33회 문제를 우리가 최대한 고득점하기 위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또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고요. 올해 한 해는 저한테는 좀 뜻깊었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또 제 바쁜 시간을 또 쪼개가지고 이렇게 유튜브 촬영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그래도 온라인상으로도 여러분들에게 좀 더 한 발 더 다가갈 수 있었던 해였던 것 같고요.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여튼 끝까지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하시는 분한테는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혹시나 여러분들 뭐 공부하시다가요 뭐 궁금한 점 있으면 LAW입니다. LAW1216 네이버.com 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요. 사실 제 지금 이 유튜브 강의에서는 제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을 일단 전제 대상으로 해서 제가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뭐 두문자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그분들 뭐 제 수업 들으신 분들 다 아시니까 그냥 막 바로바로 막 이야기하고 하는데 뭐 제 수업을 듣지 않으신 분이나 하더라도 혹시나 뭐 이 수업 내용 요 유튜브 동영상 보다가 뭐 좀 이해 안 되는 게 있으시거나 하면 저한테 이메일로 좀 보내주세요. 밑에다가 뭐 이렇게 댓글을 다시는 것은 한계가 좀 있으니까 이메일로 좀 보내주시면 제가 이메일을 자주 확인하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답을 해 드릴 거고. 그 다음에 혹시 이제 시험이 이제 끝나고 나면 이제 또 실무 교육을 하는데 이번에는 제가 인원을 조금 이렇게 한정적으로 제한적으로 해서 소수 정예로 그냥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혹시 이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 이메일에다가 성명과 주소는 필요 없습니다. 성명과 전화번호만 남겨주시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러면 또 그분들한테는 또 저도 공평의 원칙에 입각해서 전화번호를 제가 가르쳐 드리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하고 같이 이제 뭐 실무 교육에 대해서 또 해서 이제 여건이 맞으시는 분들 또 저하고도 맞아야 되니까 그리고 소수 정예로 그냥 진행을 할 예정이거든요. 그렇게 아시고 연락을 좀 주시면 시험 끝나고요. 바로 연락을 좀 주시면
선착순으로 해서 몇 분만 해서 진행을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올해는 좀 이렇게 조촐하게, 뭐 제 개인적인 또 다른 사정도 있고 해서 조촐하게 그냥 진행을 좀 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하시고, 자, 여러분, 분명히 좋은 결과 있으실 거니까 항상 긴장하지 마시고요.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적절한 긴장하셔야 돼요. 근데 너무 긴장을 하지 마시고, 실력 발휘 잘 하셔가지고, 반드시 합격이라는 좋은 영광이 여러분들에게 갈 수 있도록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열심히 남은 기간 동안 자숙하면서 기도를 할게요. 자,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자, 우리 합격하고 난 이후에 다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